그러면 형태소 심화 넘겨봐. 이쪽 한번 해보세요. 이쪽 한번 해봐. 바로 할 수 있어. 시작. 잘했습니까? 보겠습니다. 잠깐만. 아, 자, 얘들아. 두 개씩 묶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보려는데 어차피 두 개씩 짝지어지게 되어 있어. 종, 합성어네. 종소리. 돌, 이거 짝대기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그 물의 반대 불이 아닌 거지. 접성인 거죠. 불, 불용이지. 그래서 이거는 파생어야. 이 불은 그러니까 매우 정도가 뭐 센, 심한 이런 의미야. 사전에도 있어. 그 다음에 해, 과일, 산, 나물, 밤.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보면 돼. 얘들아, 어근이 하나인 건 단일어고, 어근이 두 개인 거는 합성어 찾으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건 접두사나 아니면 접미사를 찾으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바로 볼게요. 걷기는 걷기. 파생어네. 세 번째 칸에 써야 돼. 왜 안 나오냐? 또 오래 걸리네. 기다려 보겠어. 걷기는 어근, 기, 접사. 명사 만들어주는 접미사,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다음에 황토는, 얘들아, 황토의 사이시옷 더하기 길. 사이시옷은 빼야 돼.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라서 그래. 형태소 취급도 우리 사실 안 했어. 그러니까 황토에만 동그라미 하고, 아니야, 이제 길에 동그라미 하지, 실수. 이건 합성어. 황토 더하기 길이야. 그 다음에 맨발은, 맨이 접사고 발이 어근. 발목은 어근, 발목 말고 손목 있죠. 그 다음에 완주, 명사, 어근, 하가 동사 만들어주는 접사죠. get은 어미죠. 그냥 뭐 하겠습니다. 내비도. get도 사실 형태소로 저기 할 수 있는데, 완주하고, 완주하니, 완주하겠습니다. 그 아무튼 내비두고. 사실 get은 의지를 나타내는 여기서 따로 형태소야, 얘들아. 그 다음에 걷기에 참여, 얘들아, 느는 역시 어미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야. 도형으로 표시 못 해. 그래서 남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의 빼야 돼. 이거 의는 줄 안 쳐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단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개또 표시해, 그냥. 개또 없어. 응. 앗, 엇. 자, 그 다음에,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헷갈려, 하지 마. 소리. 하까지만 해놔, 그냥. 자, 단일어와 복합어 보세요. 단일어는 형태소, 아니, 어근 하나로만 돼 있는 거, 복합어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합성어, 어근 더하기 어근으로 돼 있는 거, 파생어, 접두사가 붙어 있거나, 접미사가 어근에 붙어 있는 거, 요렇게 있었죠. 그래서 단일어는 얘들아 하나의 어근. 봐봐. 예를 바로 볼게. 나무, 하늘, 손, 발, 아버지, 장미, 매우, 훨씬, 못 쪼개. 얘네는 하나의 형태소면서 하나의 단어야. 근데 이제 합성어를 보세요. 밤하고 나무, 어깨와 동무, 등과 불, 손과 이불. 여러분 나중에 합성어라는 말을 언제 또 만나게 되냐면 사이시옷 있지. 봐봐. 사이시옷. 선생님이 어근 두 개 합성어 써볼게. 치 더하기 솔. 수도 더하기 물, 깨 더하기 잎, 또 차 더하기 잔, 또 뭐, 어? 뭐 있냐? 나무 더하기 잎도 있다. 나무 더하기 잎, 뭐 후 더하기 날. 전부 뭐 써줘야 돼? 그걸 그래서 어근하고 어근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시옷이라고 해, 얘들아. 사이시옷 봐봐. 사이시옷, 원래는 요 사이에 치와 솔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건데, 받침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다 쓰는 거야. 칫솔, 수돗물, 깻잎, 찻잔, 나뭇잎, 훗날. 즉, 얘들아, 사이시옷은 어디에만 써야 되는지 알아? 합성어. 합성어. 그래서 사이시옷은 사실 조건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할 거고,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가장 큰 조건은 얘들아, 합성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안 되는 건지 알아? 이거 왜 사이시옷 쓰면 안 돼? 접사잖아. 얘는 사회시옷을 쓸 수가 없어. 합성어가 아니라서. 그럼 발음도 뭐야? 이대로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 아? 해님이야. 이거 사회시옷 넣어서 햇님이라 읽으면 안 된다, 얘들아. 해님이야. 해님, 달님. 그럼 선생님 무슨 유튜버 이름은요? 무슨 방송에서도 사회시옷 있던데요?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 알겠지? 됐고. 그래서 밑에 햇과열은 해시 접사, 엿보다는 여시 접사, 말썽꾸러기는 꾸러기가 접사, 개구쟁이는 쟁이가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합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파생어부터 볼게요. 자,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돼 있다. 근데 접두사는 품사는 유지해 준다. 그래서 날고기의 날은 익히지 않은, 개나리의 개는 품질이 낮은 또는 야생의, 선무당의 선은 이 선은 잘 안 써. 주로 진짜 무당이랑 다니는데 니네 그런 속담 알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슨 뜻이야? 실력, 그러니까 초보를 의미해서 선무당은 어설픈, 어? 프로가 아닌 초보인. 그래서 선무당은 초짜들이 이제 큰일 쳤을 때 얘기하는 건데, 선무당이고 참기름은 뭐 참깨, 그 참, 뭐 참된,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미사. 전미사는 얘들아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 종류가 접두사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하는 동사를 만들어주고 곳곳이는 곳곳이라는 명사에 붙어서 곳곳이 부사를 만들어주고 깨단데 뜨리가 붙으면 강조가 되고 잡다에 희가 붙으면 피동이 되고 영어의 수동태라 했죠. 잡다와 잡히다, 먹다와 먹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는 거 요 두 개. 명사를 만들어주지. 얘들아, 지우개, 덮개 말고 뭐도 있어? 날개, 베개 등등 있었지.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명사에 것이 붙으면 부사가 되고 넓이와 길이는 명사. 높이도 있어, 자매품. 그치?
깊이도 있어, 깊이. 깊다에서 깊이. 그리고 깔깔이라는 부사에 거리가 붙으면 동사 깔깔거리다, 징징거리다, 웅성거리다, 수군거리다, 종알거리다 등등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날개를 볼게요. 얘들아, 합성어인데 이거 바느질은 합성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빼야 돼. 그냥 차라리 이걸 합성어가 아니라 복합어라고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볼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경우가 리을 탈락이다. 그래서 솔 있잖아. 솔방울. 솔방울 할 때 솔. 푸른 솔 할 때 솔. 그 솔은 나무랑 만나면 리을 탈락해서 소나무고 원래대로 쓰라고 하면 아니 어근 쓰라고 하면 원복해서 써야 돼. 원상복구 해서 써야 돼. 그래서 솔 더하기 나무고 마소는 말과 소가 줄어든 거라, 아니, 줄어든 게 아니라 합쳐진 거라 말소라고 해야 되고, 요거부터 잘 봐. 니네 이거 진짜 지난주에 이상한 선생님 할 때 나를 경악시킨, 이튿날을 며칠 뒤로 알고 있었던 니네들이야. 이틀 뒤로 알고 있었던 이 심한 욕.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틀 더하기 날인데, 왜냐면 오늘이 첫째 날인 거야, 이미 얘들아. 하루 다음에 이틀이니까 내일이야, 내일, 이튿날은. 근데 이틀 더하기 날이고, 그 다음에 어근의 끝 모음이 탈락한다는 건 첫 번째 어근의 끝 모음이니까 이 애를 말하는 거야. 이 애가 빠지면 지읒만 남잖아. 이 지읒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쩌냐. 자매품, 가지가지가 있어. 가지가지를 그래서 세 글자로 줄이면 뭐야? 갖가지가 되죠. 왜냐면 앞에 이가 빠지고 역시 지읒이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가지가지는 갖가지야. 그 다음에 비읍이 첨가되는 희귀한 케이스. 조와 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은 조쌀이 아니라 좁쌀이야. 좁쌀. 그 다음 얘들아 그것도 있어. 다른 경우 술 더하기 가락. 뭐야? 이번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 밥을 한 술, 두 술 뜬다고 하잖아. 근데 숟가락이 돼. 그러면 술 더하기 저는 후저지. 리을이 탈락이야. 근데 원래는 술이다, 술. 밥 한 술 뜨세요 할 때 술이야. 자, 넘겨서 이제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는데 요거는 했지. 얘들아, 그게 A와 B로 대등할 때, 근데 A가 B를 꾸밀 때, 그게 아니라 A와 B가 C라는 뜻을 만들 때 각각 대등 종속 융합이었어. 그래서 대등은 봐라. 선생님 어근만 표시할게. 논하고 밭. 열다와 닫다. 열고 닫다. 그래서 이거 어근 쓰라고 하면 열닫 이렇게 말해야 돼. 열닫. 리을 탈락했어. 팔다리. 대여섯은 그러면 어근 뭐야? 다섯, 여섯이죠. 그렇게 말해야지. 한두는? 아니지. 하나, 둘이지. 선어는? 셋, 넷. 이렇게 말해야죠. 한 개, 두 개, 이미 두 단어 한 띄고 개야. 두 단어가 돼버리잖아. 자, 그 다음에 종속합성어는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꾸며야죠. 돌다리, 돌로 된 다리. 그 다음에 이건 어근 쓰라고 하면 요거야. 갈다와 입다라서 갈하고 입만 써야 돼. 갈아서, 교체해서 입다. 그 다음에 손 닦는 수건, 소의 고기, 쇠로 된 못,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융합이 중요하잖아요. 피땀은 노력을 의미하죠. 빈말은 얘들아, 이거 어근 쓰라고 하면 빈말은 어근이 뭐야? 그렇지, 비다니까. 비 더하기 말이겠지? 이렇게 써야겠지? 비 짝대기 더하기 말. 이건 어간이니까, 요렇게. 이렇게만 써야 돼. 니은은 어근도 접서도 아니야. 그 다음 빈말은 그래서 그냥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 영혼 없는 말. 가시방석은 불편한 자리. 보리, 고개는 언제야? 3, 4월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저장한 음식 한 2월까지 다 먹고, 쌀 다 먹고, 5월 달에 보리가 열리기 전까지가 3, 4월이 먹을 게 똑 떨어지는 기간이래. 그때가 보릿고기래. 보릿고개. 그 다음에 종이 호랑이는 하나도 무서울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 종이 호랑이. 대표적인 게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춘추가 빠졌잖아. 춘추가 사실 제일 잘 나와. 봄하고 가을이 아니고 연세. 연세. 니네는 춘추 소리 들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요걸 안 했어, 지난달에. 자, 결합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과 비통사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와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알아두면 편해. 통사가 문장 구조거든? 근데 통사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에 맞는 거야. 근데 비통사적은 그거에 어긋나 있어. 한번 봐봐.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만난 거라 일반적으로 괜찮아. 새해도 얘들아 원래 우리가 관용사가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고 새 띄고 옷, 새 띄고 집 이렇게 되는 순서잖아. 그래서 새해는 그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한 단어가 된 건데 순서가 맞아. 그리고 돌아가다도 돌다와 가다가 중간에 아라는 어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지. 그래서 이런 거 띄어쓰기 하기가 헷갈리죠. 돌아, 띄고, 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돌다가 가다를 분리하면. 근데 돌아가다라서 어근을 쓰면 어근이 봐봐. 어간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 돌아서 간 거니까 이게 맞거든? 근데 그럼 비통사적을 봐봐. 얘네 그 영어에 제크나이프 같은 거 있잖아. 접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치? 접는 칼 또는 접은 칼 이런 식으로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지. 근데 아니야. 바로 어미와 접사가, 아니, 어미래, 자꾸. 어간과,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명사가 바로 만났어. 이럴 순 없어, 사실. 그, 그래서 옛날에 그게 비표준어였어야 되라. 먹거리가 이상한 말이지. 비통사적이지. 먹거리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먹을거리라고 해야지. 왜? 야, 보다와 거리를 합쳐봐. 뭐야? 볼거리지. 그치? 볼거리라고 하면 볼거리라고 리을 쓰지. 그 다음에 읽다는 책을 읽다는. 그치? 읽을 거리라고 해야지. 읽거리라고 안 하는데 먹다만 먹을 거리라고 안 하고 먹거리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먹을 거리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먹거리라고 안 했으니까 이제 인정이 됐어. 먹거리, 먹을 거리 둘 다래. 근데 어쨌든 먹을 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먹거리죠, 먹거리. 그런 거야. 부술비도 얘들아, 부술은 부사잖아. 그러면 사실 부사는 뒤에 동사가 오죠. 형용사나. 부슬부슬 내린다고 해야지. 부슬, 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명사가 오니까. 요런 게 비통사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 구별은 장난 쉬워. 어떻게 쉽냐면 얘들아 구와 절 할 때 합쳐서 구절이잖아. 구절. 구와 절은 무조건 띄어쓰기가 하나 이상 써야 돼. 이어절 이상이야. 근데 합성어는 이미 굳어진 자체로 하나의 명사기 때문에 절대 띄어쓰면 안 돼. 의미가 변해. 볼래? 알아? 의미가 달라. 야, 이거는 사전에 실려있는 합성어거든? 큰형. 한 단어야. 띄었으면 큰일 나. 그럼 의미가 달라져. 얘들아, 큰형은 무슨 뜻이야? 어? 뭐라고? 큰형은 장남이죠? 장남이지? 아들 여럿 있는 집에 장남을 큰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띄어쓰기로 해서 두 단어로 만들면 얘가 몇째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형은 그냥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형이야.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얘들아 분리성이 그 얘기야. 큰 집을 그냥 합성어 하나로 쓰면 이거는 누구네 집이야 얘들아? 큰 집은? 이건 지금 틀렸다는 소리로 별표되어 있는 거나? 얘들아 큰 집, 자기 아니 큰 집 누구네 집이야? 그래서 질문해야겠어. 아빠한테 자기 아빠한테 남자 형제가 없는 사람 손 나머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가만 있어봐. 아빠가 장남인 사람 손 이거 빼고 나머지는 알아야 되는데 어? 아빠한테 형 있는 사람 손. 근데 왜 몰라? 야, 아빠 형이 너희한테 누구야? 응? 응,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집, 높여서 큰데, 큰엄마, 큰아빠가 사시는 집이 큰데, 어?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야? 큰엄마, 큰아빠도 그래서 합성어야. 우리한테, 마찬가지로 작은엄마, 작은아빠, 작은 집도 합성어지. 아빠의 남동생이 사는 집은 결혼한 남동생. 작은 집이고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근데 어제 애들한테 또 물어봤더니 뭔 헛소리 하는지 알아? 큰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아빠의 오빠래. 이게 말이 돼? 아빠의 오빠? 아빠의 오빠? 아빠는 일단 아빠부터. 야, 진짜 기상천외하다. 아빠의 오빠. 내가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서 확인해 보랬어. 아빠한테 오빠가 누군지 직접 여쭤보고 조사해오라고 했어. 알겠죠? 근데 띄어쓰기를 하면 이번엔 큰 집은 저택이란 뜻이죠. 알겠니?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아, 날개 문제부터 합시다, 얘들아. 세 문제. 야, 뒤에 저기 뭐야. 니네 멍키 스패너 읽어왔잖아. 거기서. 엄마랑 외삼촌은 어떤 사이야? 엄마랑 외삼촌은 어떤 사이야? 나 무슨. 어제 애들이 뭐랬는지 알아? 자매. 또 거기서 또 성별을 바꾸는 남의 집안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세 개 해보세요. 날개 문제. 붙이면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봅시다. 자, 1번. 앨바 거 1번이지. 나머지 고쳐야지. 얘들아, 어근하고 어근은 복합어가 아니라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어근 또는 어근접사 복합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 4번 똑같은 말이야. 복합어. 접사는 만들 수 없다. 절대 세모 이건 없고 동그라미가 어근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얘들아 일단 하나의 어근 단일어니까 단일어 이 중에 하나 둘 이상의 어근 합성어. 자, 3번이네요. 뭐 중복어 이런 말은 없어요. 또 느리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파생어 장난질 무슨 질이 또 컴질, 폰질, 싸움질, 도둑질, 걸레질. 자, 됐죠? 확인 문제 시작. 아, 그리고 뭐 있지? 얘들아, 5번은 답 3개야.
5번 답은 세 개입니다. 이 분 뒤에 물어볼게요. 30분에 다 했는지. 응? 그거 속편 푸는 삽, 캠프파이어 할 때 재 푸는 삽.
다 못하는 사람 보세요. 1번. 3번이지? 솔 더하기 나무. 야, 그래서 편의점 가면 그 음료수 있지? 솔의 눈. 먹어본 사람? 아무튼 있어. 그거 나온 지도 오래됐어. 솔 90년대에 나왔을걸? 솔의 눈이야. 그 솔이야, 솔. 그 다음에 2번. 어근과 어근. 새로운 말 1번이네. 빈말. 그냥 헛소리가 아니, 헛소리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3번. 합성어가 없는 거. 팔매질. 이거는 파생어야. 팔매질은 팔로 뭐 던지는 거. 보통은 돌을 던지기 때문에 돌, 팔매질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창문은 그, 종속이죠. 언덕의 길. 그래서 3번이지. 그치? 종속. 종속 합성어 찾는 거야. 근데 밤낮 대등, 밤하고 낮, 팔하고 달이 대등. 춘추는 아예 제3의 의미, 융합. 오고 가는 거니까 대등, 오가.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5번 답이 3개랬잖아. 이 기억이 대등이고, 니은이 종속이고, 디귿이 융합인데, 1번은 오고 가는 거 맞아. 오가 맞아. 오고 가는 거야. 근데 2번 틀렸어. 뛰어서 노는 거야. 이거 니은이야. 뛰고 노는 게 아니라 뛰어서 노는 거야. 아니다. 뛰고 노는 거야. 이거 냅둬. 이거 냅고. 그 다음에 불호령은 아예 앞에서 이거 접사였잖아. 이거 틀렸지? 틀렸고 2번은 이거보다 뛰놀다, 뛰어놀다. 뛰고 놀다인데 여기가 틀렸어. 벼락부자. 얘들아 벼락부자는 디귿이야. 그치? 이거 한번 로또 같은 거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 말하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렸어. 얘도 틀렸고. 3번은 쥐방울이지. 얘들아, 쥐방울은 쥐와 방울이야? 이거 디귿이잖아. 아주 작은 거 가리킬 때 이 쥐방울만 한 게 이러잖아. 약간 쥐뿔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맞는 건 4번, 5번이야. 얘들아, 부모는 부모가 뭐야? 아빠와 엄마. 그다음에 칼 군무는 칼처럼 딱딱 각이 맞는 군무야. 군무는 알지? 군중 여럿이 추는 거. 군중할 때 군이야. 혼자 추는 춤은 뭐라 그래, 그럼? 동무죠. 노래를 혼자 부르면, 어? 독창이죠. 자, 그 다음에 종이 호랑이는 아까 했고, 비바람은 비와 바람이야. 칼집은 칼 넣는 집이야. 보릿고개는 아까 했어. 그래서 답은 4, 5야. 그 다음에 6번. 품사가 밖에 뜨다. 원래 동사잖아. 시가 붙어도 뜨다지. 동사지. 그 다음에 7번. 해돋이는 봐라, 얘들아. 해가 돋는 거지. 어근. 그 다음에 이는 명사 만들어주는 접사. 그럼 답이 뭐야? 1번이지. 행위를 치기. 근데 수고. 수건, 푸르. 다는 아무 표시도 못함. 동그라미도 세모도 아님. 그냥 어미임. 그리고 푸르는 얘들아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죠? 우리말 어순에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통사적이야? 높고 푸르다죠. 지금 어미가 없어. 어간끼리 두 개가 붙어 있을 수는 없죠, 사실. 자, 그 다음에 8번. 개걸스럽다. 어근에 접사 붙은 거 찾으라는 거죠. 따라서 학생답다죠. 요렇게. 그 다음, 어간이 아니라 어근. 자, 제비꽃, 민들레지. 민들레 단위로야, 얘들아. 그 다음에 10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시래기는 단위로죠. 얘들아, 시래기라고 그 무에 머리카락 같은 거 있잖아. 머리카락이라고 웃기지만 머리 그 푸릇푸릇한 데 있잖아. 이파리 부분. 그거 말린 게 아마 시래기일걸? 나도 잘 몰라. 너 단위로야, 단위로.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합성어가 아닌 거, 얘들아. 이거 좋은 말 아닌데, 얘들아, 이거 특정 직업군을 약간 비하하는 말인데, 왜 얘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접사라서, 어쨌든, 우리는 의미를 보지 말고 단어가 만들어진 형태만 볼게요. 그래서, 다 합성어인데, 얘들아, 그럼 숙제권 말고 옛날에 뭐도 있었어? 그 세권도 있었어.
아니, 수세권도 있고, 포세권도 있었어. 수세권이 뭐게?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다. 그럼 포세권은 포켓몬고가 된다.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할 때. 아무튼 있다. 아니면 이제 되는데 근처에 저거가 많다. 체육관이 많이 있다. 집안에서도 체육관을 여러 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2번. 구삽, 사전은 둘 다 불 더하기 삽이고 쌀 더하기 전이야. 리을이 탈락했다. 쌀 전은 쌀가게야. 지금은 뭐 다 마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수저는 얘들아 이거 뜻이 바뀐 경우지. 여러분은 그냥 금하고 수저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해줬지만 사실 수저도 합성어야. 술 더하기 저야. 술 더하기 저. 술 가락 숟가락. 저 가락 젓가락. 머리가락 머리카락 발가락 손가락 등이 있어. 근데 어쨌든 올바른 것은 2번이죠. 그 니네 다 뜻 알잖아. 야, 잘 금수저 한 사람. 뜻을 아니까 손을 들거나 안 들거나 못 들거나 하는 거죠, 뭐. 그치? 금수저 말고 더한 것도 있잖아. 금수저 위에 뭐?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선생님 그것도 봤는데 비브라늄 수정과 뭔가 비브라늄이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속이죠. 영화에 나오는 금속이라며. 아이언맨에 나온다며. 그럼 반대로 제일 밑에는 어떤 수저가 있어? 흑수저의 받침 뭐 써? 기역. 나 그 기역만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 흑수저는 시커먼 수저야? 그러니까 왜 흙인지를 모르고 수련하는 대로만 주워 듣다 보니 흙수저래. 까만 수저. 자, 그 다음에 14번 얘들아 같은 것은 꿈, 길, 차다니까 차에만 동그라미 해야 돼. 차, 물, 장수 3번 합성법. 마지막 15번은 얘들아 기억에는 파생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뒤는 합성어죠. 됐지? 문학하자. 문학 금방 해. 왜냐? 여러분이 읽어왔거든요. 내가 질문을 좀 하겠어. 학교에서 해서 다 했거든요. 야, 니네가 학교에서 다 한다고? 학원 올 필요가 없지. 니네가 한 번 수업을 듣고 다 한다고? 그리고 그건 신반포가 신반포에 있는 줄 알고 수료하는 거고 다른 학교에는 이거 없는 내용도 없는 출판사들도 많아요. 네, 병원이랑 신반포. 세화는 세화는 방배는 용강은 서문은 장난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런 신반포 위주의 생각을 보세요. 야, 이번에도 신반포 경원이 교과서 똑같아? 근데 이건 똑같어. 아, 맞아. 몽키 스패너가 비상에도 나오고, 어디 지학사에도 나오고, 뭐 창빈가도 나오고, 그렇긴 해.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어오라 한 거고, 이미 학교에서도 했을 거고. 질문은 선생님이 좀 하겠음. 얘들아, 저기 뭐야. 이 나의 이름이 뭐야? 김한경. 아? 김한경.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아빠 뭐해? 아빠 있어. 아빠 뭐 하셔? 늙은 아버지 뭐 하시노? 안 나와. 엄마 걱정하고 비슷하죠? 아빠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아빠는 같이 안 사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 멀리 가셨는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또 얘가 되고 싶은 저기는 아니야. 그 6학년 때 일이니까 하면서 물어보겠어. 또 기억이 안 나네. 자, 보세요. 단편 현대 소설이고 성찰적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또래 애들이 나와서 경험치 쌓는 성장 소설이야. 얘도 깨달음을 얻잖아. 그게 뭐야? 저기 화장실에 전등 불하고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얘 약간 인생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적성을 좀 찾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 2000년대 어느 도시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일단 소재는 아주 흔한 거죠. 화장실에 전등 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일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 야, 아니, 전등불 직접 갈아본 적 있는 사람? 없고, 세면대 막힌 거 뚫어본 적 있는 사람? 김현재. 김현재는 뚫어봤다고 함. 근데 세면대가 막혔으니까 먼저 변기 막혔어 봐. 변기 막혔으면 큰일 나죠, 이제. 자, 특징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인물의 심리 변화와 내면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야, 니네 지금은 전등 갈아본 적 없고 세면대 맡긴 것도 엄마 아빠가 뭐 다 해주셨겠지만 언젠간 니네가 직접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치? 그때가 언젠가는 오는데 얘는 그걸 이제 미리 했고 그래서 자신감이 더 경험치를 몇 얻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유튜브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뭐를 글로 배웠어요. 옛날에 진짜 글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영상이 이런 때는 아주 유용하죠. 자, 보세요. 발단. 엄마가 일주일간 집을 비운 사이 누구랑? 어? 무슨 엄마가 동생이랑 집을 비워? 외삼촌이죠? 엄마의 동생이라고 하지 장난해? 그래서 집을 둘 다 일 때문에 어디 갔어? 이것들 봐라. 어디 갔냐고? 무슨 도시? 다리 떨지 마. 무슨 도시? 빛골. 어디야? 빛골. 뭔 시골이야? 빛골. 한자로 바꿔. 광이면 광주밖에 없지. 장난하냐? 광주의 순우리말이 빛골이죠. 빛광, 골주. 아? 광주 내려갔어. 그래서 집을 엄마도 있잖아. 애 둘만 두고 어린애 둘만 두고 집 비우기가 내키지 않았겠지. 근데 아마 일적으로 급한 게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사이에 화장실 불이 나가고 세면대에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전개. 처음에는 철물점, 이름이 만년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여쭤서 세면대를 뚫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나는 그건 모른다. 저 앞에 설비, 한성설비라는 데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5만 원 내래. 근데 엄마가 얼마 주고 갔어? 근데 그 반을 그거에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다시 왔는데 할머니가 어디 가보라 그래? 그래서 관리사무소 찾아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말, 뭐, 모르는 사람을 둘만 있을 때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에 외숙모가 자기 남편이 나의 엄마랑 같이 저기 간 거잖아. 그래서 애들, 조카들 저녁 먹이려고 불렀는데 외숙모한테도 그냥 말을 안 해. 왜냐면 외숙모의 상황은 지금 어때? 만삭이라서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애 태명이 뭐야? 소풍이죠? 야, 읽었냐고 좀 꼼꼼하게 읽어오라고. 그래서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막 손발이 팅팅 붓고 외숙모도 이제 자기 몸 저기 하기가 힘든 상태라 밥 차려준 것도 감사한 일이라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어른스러운 면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절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어디서 몽키 스패너를 빌려? 어릴 때부터 우리 자전거를 저기에서 안면이 있는 자전거 가게 아저씨한테 빌려가지고 영상을 미리 보고 예습해 둔 대로 해서 해결을 하고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사실 그러면 전국 가는 것도 그건 더 쉬우니까. 물론 나도 한 번 해봤어. 죽을까 봐. 고무장갑 끼고 감전돼서 죽을까 봐. 얘들아, 고무는 도체, 부도체? 부도체가 뭐야? 그렇죠. 이것도 단어 몰라서 이제 니네 전기통에 죽는다. 저기 달다가, 부도체.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가라. 물론, 당연히 스위치는 내려놔야죠. 한 번 갈아봤어. 자, 그래서 전등도 내가 직접 고쳤다. 이거는 이제 그 철물점 할머니가 또 알려줬지.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엄마의 부재 상황에서 원복을 해놨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는 성장 소설이야. 야, 니네 집안일 뭐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최고 레벨 뭐 있어? 야, 설거지는 식세기가 하고 요새. 빨래? 누가 손빨래를 해 요새? 어? 세탁기 돌릴 수 있어? 빨래 한다고 강? 근데 그냥 돌리고 건조기 바로 알았어요. 빨래가 뭐라고? 그래, 그래도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나은 거지. 왜냐면 니네 이걸 솔직히 그리고 야, 예의상 니네가 만약에 늦게 들어가서 밥 늦게 차려 먹고 그럼 설거지는 니네가 사실 해야 되는데 안 시키죠. 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니네가. 네.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안 시켜도 밖에 나가서는 니네가 눈치껏 니네 먹은 건 알아서 해야 욕 안 먹는다. 그건 있다. 자, 내가 처한 상황 심리 보세요. 내가 처한 상황은 엄마가 일주일 동안 부재 중이셔서 내 맘대로 지낼 수 있고 현금 10만 원까지 있어서 뭐 살까 뭐 살까 막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팔자가 늘어졌다. 해방감, 만족감이 있어. 소재, 전등불 나가고 세면대에 막힌 거는 문제의 원인이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 나뿐 아니라 얘들아 하나도 성장을 해서 얘가 8살밖에 안 됐지만 언니가 내가 여기서 그 세면대 불 꺼진 데에서 고치고 있을 때 핸드폰 비춰주고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유리컵은 이제 엄마가 절대 하나한테는 유리로 된 컵 주지 말라고. 왜냐면 애가 깨지면 다치니까. 애가 어려서 컵 잘못 다루다 떨어뜨리고 깨지면 다친단 말이야. 근데 나의 이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얘한테 언제까지 플라스틱 컵을 쓰게 할 수는 없고 사실 주스도 유리컵으로 마시면 더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제 약간 결정을 내리고 그러려면 얘들아 니네 어른들이 왜 힘드냐면 니네도 앞으로 느끼겠지만 책임을, 아니, 결정을 내리는 건 니네도 하지. 니네도 결정은 내려. 언제나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을 내려. 근데 문제는 뭐냐. 책임까지 니네가 져야 돼.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알죠? 어른들도 사람이잖아? 근데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책임을 직접 져야 돼. 근데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또 학생이고 그래서 많은 면에서 그게 아직은 면제가 되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근데 선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간접 체험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응? 보세요. 니네 봐봐. 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미리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검색을 해보잖아. 실수를 안 하려고. 그것도 일종의 독성임. 응? 자, 그래서 유리컵은 하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었다. 얘도 많이 컸다. 얘도 이제 유리컵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멍키 스패너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잖아, 얘들아. 그만큼 중요한 소재인데, 얘가 이걸로 그 밑에 세면대 그 밑에 그거 뭐야? 볼트야, 뭐야? 아무튼 그거를 열었을 때 손으로는 절대 못 열지. 근데 멍키 스패너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얘들아? 내가 그려줘? 뭐 설명이 안 가네. 에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생긴 거 있죠? 여러분. 분, 천분. 아니. 있어. 뼈다귀? 장난하냐? 그래서, 나의 힘을 몇 배로, 사람은 도구적 인간이니까 원래. 그래서 몇 배로 더 세지게 하는 소재고, 또한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소재라, 빌린 몽키 스패너는 자전거 가게 아저씨한테 갖다 줬지만, 얘가 그 뒤에 철물점에서 뭘 사? 초록색 얼마짜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15,000원 써도 되냐고.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해가지고 할머니의 철물점에 가가지고 미리 받은 15,000원짜리 몽키 스패너를 사는데 초록색. 그건 얘한테 거의 이제 부적과 같은 어떤 그런 자신감을 주는 아이템이지. 얘가 이걸 가지고 진짜 부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나한테 항상 그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호신이 아니고 아이템이죠. 자, 그래서 멍키 스패너의 의미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고,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얘는 앞으로 이 멍키 스패너를, 초록색 멍키 스패너를 보고 그때 얻은 자신감을 이제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층 성장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죠. 자, 감정 변화. 누구나 이렇지. 화장실에 세면대가 막혔을 때, 그리고 둘 다 자매가 머리가 길잖아. 매우 당황.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도 해결 방법을 못 찾았을 때는 걱정스러웠지만 이제 다 화장실의 문제 2개를 다 해결했을 때는 아주 자신감 충만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약간 중간중간에 시간 순서가 뒤바뀌는 부분이 나오는데 심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그건 알아야 돼. 자전거 가게 아저씨한테 뭐를 빌리는데 그 전날 뭐 한 거야? 그 전날 밤에 동영상을 찾아본 거야. 그리고 나서 멍키 스패너를 다시 빌려서 집으로 가. 이게 하나가 이제 약한 그 역수된적 구성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해. 근데 그날 낮에 멍키 스패너를 초록색을 봐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저녁에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 막 며칠 뒤로 막 몇 년 전으로 갔다 이런 건 없어. 그 다음에 자 철물점 할머니 관리사무소에 가보라고 하고 전구 가는 법을 알려줬다. 밥하는 법보다 쉽다고. 그 다음에 외숙모 저녁밥과 반찬을 챙겨줬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멍키 스팬을 빌려줬을 뿐 아니라 온 김에 체인에 기름도 발라줬고 친절해. 내 동생 하나는 옆에서
불빛을 비춰주었다. 자, 그리고 나의 성장. 처음에 엄마가 없을 때 화장실 불이 나가고 세면대에 배수구가 막혔는데 철물점 가보고 관리사무소 가보고 자전거 가게 가보고 그래서 결국 모두 해결했다. 응. 그 뒤는 이제 얘들아 니네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인물의 성격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김한경이라는 애가 자기 얘기를 직접 하잖아. 반복 답변해먹기 귀찮아서 외숙모한테 온 건데 외숙모한테 미안해졌다. 왜 자기 몸도 저기 지금 힘들 텐데 우리한테 밥을 차려주고 뒷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봐, 하나를 보면서 외숙모가 무슨 일 있니? 그랬는데 하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눈치를 준 거지. 왜? 외숙모가 불편할까 봐, 더 힘들까 봐.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성격은 어른스럽고 배려심이 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성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럼 여러분은 이제 독태를 보고 기다려봐. 시 암송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흥분하고 난리죠. 우리 반 아니네.